안녕하세요. 최효성 훈련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파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여러가지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은 알파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 증후군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고 이 알파 증후군에 대한 원인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거에까지 조금 말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시청해 달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파 증후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알파 증후군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파 증후군은 많은 보호자님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주인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리더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서열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파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서열이 잘못됐네요 라고 단순하게 말했던 것들을 요즘은 알파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을 좀 주려고 한다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이 알파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뭐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아이들의 고집을 받아주는 이런 교육들이 문제가 된다 라고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뭐 전체적인 부분들이 리더십 부분이 문제된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뭐냐면 아이가 뭔가 경계심이 높아지고 공격성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무언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리더십이 없으면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서도 다가갈 수 있다고 말을 해드리고, 무언가 우리가 통제해야 될 땐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건 해도 된다 허락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냥 얘네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다 허락해주고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냥 다 제공해주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리더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깡아지 때 아주 어린 강아지들은 처음에 우리가 리더가 될 수는 있어요. 밥을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결해주고 하다 보면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리더로서의 역할 중 하나는 또 뭐냐면 저는 안정감을 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커가면서 나를 믿으면 안정적이다 라고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랬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야 그냥 밥이나 갖고 와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러는 뭔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냥 한 노비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알파 증후군의 원인은 사회성 부족 그리고 잘못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하면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주지 못하는 리더십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말을 해드려요. 자, 그럼 이제 알파 증후군이란 무엇인지부터 이제 알게 되었고 알파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까지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알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 대신 어떠한 행동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외부 소리에 되게 민감하다고 말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성이 조금 이게 결여돼 가지고 타견에 대한 경계심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싫어하는 거 할 때 공격성을 보이게 되기도 하고 배변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통제를 하고 싶은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이상한 증세들이 왜 나타나는지 왜 그 행동들이 리더로서의 행동들인지 알아보자면은 외부 소리에 예민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생명체들은 나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이 있을 때 무언가 밖에서 소리가 나거나 무언가 좀 경계심이 생길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자님들이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보호자님을 믿고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무언가 소리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호자님이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되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세요. 자, 그리고 타견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입니다. 이게 흔히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좀 말을 해드리자면은 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는 누구랑도 빠르게 친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심, 공포 이런 감정들을 많이 못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받아들여요. 다른 존재를 대해서 빨리 극복하고.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공포심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학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돼서는 친구를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바로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옛날처럼 뭐 놀이터 갔더니 바로 친구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몇 번 보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가 된다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다는 거죠. 나이를 먹게 되고 경계심이 올라가고, 그리고 공포라는 감정도 알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났을 때 이 존재가 안전한지 나에게 적대감이 없는 존재인지 이런 걸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걸 파악하기도 전에 내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주인이 그걸 막아주고 분위기를 리드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래서 공격성이 나오기도 하고 경계심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무언가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서열이 정말 잡혀있고 내가 리더로서에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행동하지 않고 나를 먼저 지켜봅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 행동들을 바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싫어하는 거를 할 때 입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지고 있는데 뭐 특정 부위를 만지니까 문다. 아니면은 뭐 발톱을 깎으니까 문다. 미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다. 이런 게 이제 트라우마 나타나기 전에 쉽게 생기는 알파증후군 증세라고도 말을 하는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거부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리더니까. 나에게 그만큼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도 똑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한다고 무조건 무는 거는 눈치를 안 본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다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더라도 일단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이 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싫어하는 걸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대뜸 문다 이런 거는 뭐 알파증후군 증세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트라우마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훈련사들이 직접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요런 것들이에요. 이게 진짜 알파증후군 증세에 조금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조금 안 좋게 학습이 돼가지고 트라우마로 진행된 건지, 요런 것들을 이제 저희 훈련사들은 판단을 해준다는 거고, 보호자님께서도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니면은 강아지들이 처음 갑자기 이제 무언가 새로운 걸 하는데 무조건 입질을 한다면은 알파증후군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변 실수 같은 게 조금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마킹 같은 문제, 요런 게 조금 이제 알파증후군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공간이 조금 안정적이고, 그리고 배변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알지만서도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무언가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오줌 마려운데 왜 참아? 왜 참아서 화장실까지 가? 그냥 쌀 거야. 나의 존재를 계속 공간에 남길 거야. 왜? 내가 대장이니까 이 공간만큼은 나의 냄새가 많이 묻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냄새 묻으면 싫어. 마킹할 거야. 이런 식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말하자면 뭐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드려요. 우리가 무언가 알려주고 무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런 것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이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은 리더의 말을 조금 들을 필요가 있지만, 리더는 사회 구성원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좀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회 속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위계 질서가 확실한 사회 속에서는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제가 안 된다는 원리는 조금 이따가 리더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다 보면은 보호자님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저는 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것 또한 뭔가 알파 증후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파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을 하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알파 증후군이 없더라도 이제 막 강아지를 데려오셨더라도 알파 증후군이 조금 안 생길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나감으로써 만들어내는지 말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알파 증후군이라는 원인은 서열이 문제라고 말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서열을 다시 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틀어줄 거고, 어떻게 해서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갈지 말을 할 건데, 그럼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 리더가 될 거면은 리더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드려요.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인터넷 같은 곳에라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은 리더에 대한 이해를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더란 무엇이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선택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해드려요. 우리는 아이와 아이 무리 속에서 중심이 될 것이고 선택권을 가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해볼 건데, 리더는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고, 조금 이따가 그 이유를 좀 말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상과 처벌을 줄 거지만 그러면서도 합당하게 줘야 돼요. 이 보상과 처벌을. 합당하지 않은 보상과 처벌은 리더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봐도 아이들이 문다는 처벌을, 아이들이 이제 알파 증후군이라는 가정하에 구성원인 우리에게 처벌을 줄 때 꼭 무언가 하면 그때 처벌을 줍니다. 뭐 만지면, 발을 만지면 처벌을 준다면 발을 만졌을 때 처벌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 좋을 때, 자기에게 신경 거슬리는 일이 안 일어났을 땐 만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허락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원리를 통해서 자기가 리더라는 걸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은 그걸 따라줘요. 또 야 만져봐라 이러면 그제서야 만져보고, 야 만지지 말아라 이러면 그래 알았어 안 만질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선택들을 이제 내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리더가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저는 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더에 대한 총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말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걸 조금씩 볼 건데 시선이 조금 자주 화면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말을 해보겠습니다. 리더는 무리를 구성했을 때 존재하는 중심 권력자입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 다 해나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따르는 존재들을 존중해줘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해준다고 하는 게 뭐냐, 무조건 잘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합당하게 혼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나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그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혼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권력을 이제 기반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다 나올 건데, 저는 보호자님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말을 해줄 생각이에요. 자, 이 권력을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권력이 더 커진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봤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것만 있어봤자 권력이 커지지가 않고 여러 가지를 가질수록 나의 권력이 커짐으로써 아이들이 나에게 리드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구성원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을 따를까요? 사람 사회도 똑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력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호감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돼요. 그건 뭐냐면 리더로서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무언가 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보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하죠. 자율급식 하지 마세요. 자율급식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손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걸로써 나의 권력을 얻어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자율급식 그리고 기계에서 나오는 기계에 대한 급식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자리가 위협받습니다. 첫 번째부터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언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씻기려고 하는데 씻는 걸 거부한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엄청 난리치고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차분해졌을 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앉아 엎드려 기다려라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무언가 놀고 있을 때도 잘못 놀고 있으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강제로라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처벌, 훈육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권력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합당함, 합법성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혼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는 처벌이라면 받아들일까요? 사람들도 그건 못 받아들일걸요. 회사에 갔는데 뜬금없이 사장님이 야 그만둬 이유도 없어요. 왜요? 제가 그냥 그만둬 보기 싫다. 받아들이실 건가요? 당장에 내가 실업자가 되는데 못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야 엎드려 받아들이실 건가요? 우리는 무언가 훈육을 했으면은 그리고 무언가 강제를 적용을 했으면은 그게 왜 혼났는지에 대한 합당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반복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 내가 지쳤으니까 혼난 거구나. 아, 내가 너무 강하게 표현했구나. 사람을 물었으니까 혼난 거구나. 이거를 반복해서 합당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혼내지 말아라. 이유 없이 그냥 화풀이 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에 그런 이유고 학대하지 말란다고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혼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그게 합당한 이유라면 그건 충분히 혼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처벌할 때 그리고 보상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유 없이 보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언가 잘하고 무언가 해냈을 때 보상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보상과 처벌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 이 합당함을 부여받으면은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아이들이 우리를 조금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력을 느끼거나 우리를 존중한다면은 아이들이 우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충분히 교감하고 충분히 소통해 나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보상할 수 있는 능력, 둘째로는 상대를 강제할 수 있는, 훈육할 수 있는 능력, 처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당하게 무언가 진행을 하는 것, 네 번째로는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하고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안정감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리더가 하는 역할들 중 중요한 것들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이 안정감을 준다는 건 뭐냐면 구성원들이 마음이 편해야 리더를 따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과연 리더를 받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상과 통제, 처벌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아이가 진정하고 나를 따르고 무언가 위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해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을 해드리는데요. 내가 안정감을 줘야 될 때 불안함을 주게 되면 리더의 자리를 위협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너무 막 과하게 다가와요, 자기한테. 근데 내 주인이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주인을 리더로 인식을 했었더라도 순간 이젠 이 상황 속에서만큼은 내가
이 사람을 리더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순간 이 상황을 내 주인이 통제하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각측 보행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도 뭐냐면 안정감에 있습니다. 각측 보행이 되면 서열이 잘 잡혀 있다고 말이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속에서도 서열이 천천히 잡혀 나가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할게요. 근데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그럼 나는 산책하다가 위협을 받게 됐다고 느끼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에 향해서. 근데 내가 내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게 지나간 거예요, 옆을. 그래서 아이가 놀라서 봤는데 나를 본다고 해볼게요. 오토바이에 치여도 내가 치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기반이 있는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산책 중에서만 뭐 안정감을 주냐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공간에 대한 안정감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해드려요. 자, 캔넬 교육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강조받고 굉장히 강요받습니다, 보호자님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보호자님 아이들을 가둬놔서 뭐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올바른 장소 제공입니다. 너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야. 그러면서 캔넬 교육을 해줘서 아이들이 그 공간에 편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캔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 캔넬 문을 우리가 닫아주게 되고 이러면서 그 공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원할 때만큼 들어가서 있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파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알파 증후군이 이미 생겨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보겠습니다.